안녕하세요. 트럭과 버스를 사랑하시는 창의적인 가링TV 구독자 여러분, 가링TV의 정욱진입니다. 최근 트럭과 버스들의 이슈,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돈 될 만한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떤 브랜드에 어떤 트럭이 런칭을 하는지, 어떤 제조사가 할인을 하는지, 심지어는 글로벌 트럭 이슈들, 버스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니콜라의 수전기 트럭,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도 정말 양산은 될 것인지, 또한 자동차 관련 주식 이야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 첫 번째 소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준준형 트럭을 타시는 트럭커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준준형 트럭 정말 선택의 폭이 좁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준준형 트럭이라는 말도 많았고 어쩔 수 없이 탄다, 정말 독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타타대우에서 새 준형 트럭인 덧센을 12월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여기에 정보를 드리자면 12월 10일 정확히 오전에 덧센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 카링TV에서 여러분들 최초로 라이브로 덧센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말 준준형 트럭 타시는 분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신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경쟁 모델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우리 대한민국 준준형 트럭커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타타대우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덧센 새로 출시할 준준형 트럭에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좀 채워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링 이미지가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준준형 트럭 최초로 사이드미러 일체형이 들어갔고 또 중앙주행 등이 LED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LED로요. 네, 발음이 왜 이래 오늘. 어쩌다 이런 뉴스들이 뉴스가 됐나요? 일체형 미러와 LED 주간주행 등이 장착된 것만으로, 또 하나는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만으로요. 하여튼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디어 최신 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에어 서스펜션 까지만 얘기했는데 되게 확 놀랐는데 시트라고 합니다. 네, 에어 서스펜션이 프론트 엑셀과 리어 엑셀에 추가됐으면 와 라고 할 뻔했는데, 네, 에어 서스펜션 시트가 또한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해 운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뉴스냐고. 자동 변속기가 정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일이 준준형 트럭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네, 그동안 소외되어 계셨던 우리 준중형 트럭커분들, 여러분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타타대우에서 덧센이라는 준중형 트럭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셔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2월 10일 날 타타대우 관계자분과 덧센을 개발하신 개발자분들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자세한 덧센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타대우에서 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런칭하는 첫날 라이브 방송에 저를 섭외하다니. 제가 또 돌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날카롭게 또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타대우에서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고 또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 저를 섭외한 걸로 알고 12월 10일 날 여러분들에게 덧센을 같이 라이브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인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껏 뭐 우리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데 조금 좀 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송도에는 공터에 아직까지 많은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을까요? 온라인 단독으로 한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실수요보다 20-30% 정도가 부족하다, 덤프가 일당이 70만 원대까지 올라서 30%나 치솟았다. 전남선은 숙식까지 제공해가며 덤프트럭을 구하고 있다. 수급 조절로 수요자 부담 커지는데 국토부가 2020년까지 신규를 묶어놔서 그렇다. 지금 덤프트럭이 2023년까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행하는 트럭은 사실상 적고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독 기사를 좀 올려주셨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좀 궁금하네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용 덤프트럭이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뉴스대로라면 지금 덤프트럭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일당이 부르는 게 값이며 55만 원 선이 70만 원 선까지 올랐다라고도 얘기했고요. 경기 지역의 토목공사 업체 대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남 지역의 덤프트럭을 숙식비까지 제공하며 전방위로 수배하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지방에 지금 한가한 덤프트럭과 기사님들을
서울로 숙식까지 제공해드리며 모시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 지금 다시 건설 경기가 붐이 좀 오나?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 수급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부는 5년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계획을 통해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기종에 대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 같은 경우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2년씩 5차례 총 10년간 신규 등록을 막았다. 지난해 8월에도 제한기간 2년을 더 연장했다. 아하. 영세한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보호 명분으로 무려 12년간 덤프트럭의 신규 등록을 원천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덤프트럭이 건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기사인데, 근데 제 눈에는 좀 이렇게 주차장에 공터에 이렇게 쉬고 있는 덤프트럭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정말 일당이 정말 70만 원까지 올라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요 관련 우리 또 카링TV에 우리 또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기사야? 현장 한번 안 나가보고 작성된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지만, 그래도 사실로 믿어야지. 사실일 거야. 자, 다음 뉴스 가시죠.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맨 앞차뿐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화물차 군집주행 시연에 성공했는데, 화물트럭이 줄지어 자율주행, 공사 구간도 알아서 피해가고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간격을 알아서 벌리는 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군집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고, 독일에서도 제가 직접 그 만트럭의 플래튜닝 기술을 활용한 그런 차량에 또 독일 고속도로에서 직접 또 시연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형 트럭 제조사에서는 자율주행보다는 이런 군집 자율주행, 플래튜닝 기술에 조금 더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저는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대의 관광버스가 군집을 져서 가는 게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근데 이렇게 트럭들이 다 같이 군집을 져서 간다면, 보통 트레일러 기준 길이가 트럭들이 버스보다 더 깁니다. 근데 이런 여러 대, 지금도 같이 세 대로 이렇게 중부 내륙에서 시연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승용차들이 JC나 IC 이렇게 빠져나갈 때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시연에서는 간격을 벌려주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선행하는 차 운전자가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온다든가 심전지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차량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뒷차들은 어쩔 수 없이 선행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첫 번째 차량, 선행 차량을 따라가다가 2차 사고, 3차 사고, 그러다 보면 연쇄사고, 대형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첫 번째 운전자에게 모든 걸 사활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기능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명확한 답은 좀 얻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중부 내륙에서 시행한 요 세대의 액시언트 트럭으로 갖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많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자세한 정보나 또 하나는 영상, 그런 데이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면 좀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드려서, 왜냐하면 뒷차가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일 텐데 쏙 빠졌네요. 네.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뒷차량이 플래튜닝이 군집자율주행이 묶이면 핸들에 손을 떼세요, 페달에 발을 떼세요 라고 나오는데, 핸들에 손을 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만난 트럭은요,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 핸들에 손은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향은 하지는 않지만 손은 올라가 있어야지만 플래튜닝으로 계속 묶여가고,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플래튜닝에서 풀렸어요. 근데 아마 요번에 그 대한민국에서 이 시연한 트럭도 그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다른 걸 수도 있고요. 뭐 볼보, 스카니아, 만트럭, 벤츠 모든 트럭 제조사에서는 지금 이 플래튜닝, 군집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면은요, 3년 뒤에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했고요. 이런 군집 자율주행의 장점 중에 하나로 공기저항을 막아줘 뒷차들의 연비가 6에서 8% 정도 좋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5m 정도 가까이 가서 시연을 했는데, 제가 독일에서는 10m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짝 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차의 정보를 0.0001초 만에 뒷차가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퀘스천 좀 궁금한 점이 좀 많긴 합니다. 네, 화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연료가 세이브가 절약이 되고 운전하는 입장에서 피로도가 덜할 수 있어서 서로 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또 트럭들이 좁은 간격으로 모여 달리면 그만큼 도로를 덜 차지해 교통체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134억 원을 들여 군집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정부, 정부에서 또 이런 기술을 개발을 같이 현대랑 하고 있었네요. 오는 2023년쯤 고속도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좁은 대한민국에서 이게 상용화가 될지 살짝 의문이긴 하고요.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미국의 대륙횡단, 뭐 캐나다, 뭐 유럽 이렇게 뭐 긴 고속도로에서는 물론 쫙 뻗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물론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짧은 구간의 고속도로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에 또 많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상용화 되었다가 큰 사고가 한번 나면 바로 또 기능들이 다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두 번째 차량 운전자고 세 번째 차량 운전자라고 했을 때 첫 차를 그닥 그렇게 막 크게 신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뭐 묶여가서 편안한 거는 있겠지만 따라가서 편안하고 공기 저항이 줄여짐으로써 연비가 좋아지는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야 이걸 정말 내 차에 지금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막 한 20억 정도 되고 막 20억이 아니라 뭐 한 2억만 돼도요, 그죠? 정말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앞차를 못 믿고 그냥 난 내가 운전하고 말 거야 막.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뒷차량에 지금 묶여 있어. 내가 지금 첫 번째 차량 운전자야.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묶는 것도 싫고 묶이는 것도 싫을 것 같아.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음 뉴스 가시죠. 수입 상용차 스카니아, 벤츠, MAN, 볼보 명함이 엇갈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수입 상용차 시장에서는 스카니아와 메르세드 벤츠의 판매량은 크게 늘은 반면 지난해까지 판매량이 늘었던 MAN 트럭과 볼보는 부진에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스카니아와 메르세드 벤츠는 판매량이 좀 늘었네요. 또 특히 메르세드 벤츠 같은 경우는 미러캠 트럭이 이제 나오다 보니 뭐 카고까지 다 적용이 됐더라고요. 많은 트럭커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미러캠은 트럭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 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리뷰도 해드렸지만 정말 편하고요. 특히 초보 운전자들한테 그리고 트레일러 운전자들한테는 더욱더 이 미러캠 기능이 저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운전의 편의성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스카니아는 뭐 별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판매량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스카니아가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으로 좀 조금 트럭의 가격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아서 스카니아 운전자분들이 트럭은 비싼데 왜 이렇게 옵션까지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느냐 뭐 이러면서 약간 불만 섞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타이어에 흙바지에 뭐 등등. 네, 뭐 그런 영상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좀 박수 칠 때 더 박수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잘 나갈 때 이렇게 좀 많은 소비자들을 케어해 주셔야지 진정 잘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소비자분들은 한번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또 확 돌아서는 또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볼보가 부진에 빠졌다. 뭐 MAN 트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 뭐 결과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볼보는 왜 부진에 빠졌을까요? 좀 요거 부분은 저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볼보에 신차가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차 소식이 있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신형 볼보가 나왔는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곧 들어온다 하는데 저는 2020년도 그러니까 한 12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 내년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볼보를 기다리시는 분들. 볼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7.3%가 줄었고요. MAN 트럭도 전년 대비 23.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스카니아는 13.7%가 올라갔고 메르세드 벤츠 같은 경우는 2.9%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슈가 있었던 브랜드 제조사에서의 데이터는 줄어들고 또 하나는 잘 만들고 새롭게 뭔가 시도하는 트럭 제조사에서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기 참고로 또 200호는 8.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200호도 좀 뭔가 신형 트럭 SUV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뭐 내년에 나올 것 같네요. 트럭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S를 잘해주는 브랜드, 고장이 안 나는 브랜드, 그리고 소비자와 정말 소통하는 브랜드가 점점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차주분들이, 우리 트럭커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럭을 타면서 늘 휴게소에서 다른 브랜드의 트럭 차주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늘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크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연히 알찬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 12월 10일 날 킨텍스에서 런칭하는 타타새우 상용차의 준중형 트럭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12월 10일 날 카링TV 채널에서 라이브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카링TV 큰차 뉴스 정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링TV 캠페인을 전달드립니다. 1차선에서 천천히 가시는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차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발 1차선에서 천천히 가실 거면, 1차선은 추월차선인 거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모르시나요? 정말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실 거면 2차선, 3차선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